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키다리 아저씨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주디는 농장에 놀러가 있는 상태고요. 농장에서의 하루하루의 이야기들을 아저씨께 편지에 담아서 보내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일요일, 키다리 아저씨께. 이 편지는 어제 오후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키다리 아저씨께 라고 첫머리를 썼을 때 갑자기 저녁에 먹을 나무 딸기를 따오겠다고 약속한 일이 생각나지 뭐예요? 그래서 쓰다만 편지를 책상 위에 그대로 놔두고 부랴부랴 달려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편지를 쓰려고 보니 종이 한가운데에 무엇이 앉아 있었는지 아세요? 장님 거미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다리 하나를 살짝 집어서 창밖으로 떨어뜨렸어요. 앞으로 장님 거미는 한 마리도 죽이지 않을 거예요. 장님 거미만 보면 왠지 아저씨 생각이 나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모두 마차에 올라타고 예배를 드리러 시내에 갔어요. 교회는 아담한 흰색 건물이었는데 꼭대기에 뾰족탑이 있고 정면에는 도리스식인지 이오니아식인지 알 수 없는 기둥이 3개 서 있었어요. 그 두 가지는 항상 헷갈리거든요. 잔잔한 설교 말씀에 모두들 졸린 듯이 종려나무 잎으로 만든 부채를 붙이고 있었어요. 설교하시는 소리 말고는 교회 밖에 있는 나무에서 매미들이 우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저는 계속 졸고 있다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자 그제야 잠이 깼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못해서 얼마나 죄송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찬송을 고르신 분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었던가 봐요. 이런 노랫말이었어요. 오라,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버리고 나와 함께 하늘의 기쁨을 누리세. 그렇지 않으면 친구여, 영원한 이별일세. 네가 지옥에 떨어져도 나는 모르네. 샘플씨 부부와는 종교에 대해 얘기를 나누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먼 옛날의 조상들로부터 청교도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 융통성이 없고 불합리하며 불공평하고 이기적인 하느님을 믿고 계세요. 저는 어느 누구에게서 어떠한 하느님도 물려받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바라는 대로 저의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저의 하느님은 친절하고 인정이 많으며 상상력이 풍부하고 이해심이 많은 분이에요. 게다가 유머 감각까지 갖추셨지요. 저는 샘플씨 부부를 정말 좋아해요. 그분들은 청교도의 교리보다도 더 청교도적인 삶을 살고 계세요. 그분들은 제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두 분의 신앙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는 더 이상 종교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일요일 오후예요. 면도를 해서 얼굴이 시뻘개진 하인 아마사이는 자주색 넥타이를 메고 밝은 노란색 사슴 가죽 장갑을 끼고는 지금 막 하녀 캐리와 함께 마차를 타고 나갔어요. 캐리는 붉은 장미꽃 장식이 달린 큰 모자에다 푸른색 모슬린 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곱슬거리게 말았어요. 아마사이는 오전 내내 마차를 닦았고 캐리는 점심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교회에도 가지 않았는데 사실은 모슬린 드레스를 다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2분 뒤에 이 편지를 다 쓰고 나면 다락방에서 찾아낸 책을 읽을 거예요. 추적이란 책인데 첫 페이지에 어떤 익살맞은 미소년이 이런 글을 적어 놓았어요. 이 책이 굴러다니고 있으면 뺨을 한 대 때려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저비스 펜들턴. 저비스 씨가 11살 무렵에 병을 앓고 난 뒤 이곳에서 여름을 지낸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추적을 놓고 간 모양이에요. 소녀는 이 책을 아주 열심히 읽었나 봐요. 때 묻은 손자국이 여러 군데 나 있어요. 다락방 한 구석에는 물레방아와 풍차, 그리고 활과 화살 몇 개도 있었어요. 샘플 부인이 끊임없이 저비 도련님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지금도 그분이 여기에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돼요. 계단을 쿵쾅거리며 뛰어 올라가고 창문을 열어놓은 채 계속 과자를 달라고 졸라대는 온몸이 더럽고 머리는 엉클어진 귀여운 소년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그 소년은 모험을 좋아하고 용감하고 정직한 아이였나 봐요. 저비스 씨가 펜들턴 가문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참 안 됐어요. 다른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내일은 귀리 타작을 시작할 거예요. 탈곡기도 오고 일꾼도 3명 더 올 거예요. 버터컵이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슬프군요. 괄호하고 버터컵은 뿌리 하나인 얼룩소, 레스비아의 엄마라고 써 있습니다. 버터컵은 금요일 저녁 과수원에 들어가 나무 밑에서 사과를 먹기 시작해서 목구멍에 찰 때까지 먹고 또 먹었어요. 그러고는 이틀 동안이나 골아 떨어져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아저씨의 사랑하는 고아 주디 에벗 올림. 9월 15일 키다리 아저씨께 어제 코너스에 있는 잡화점에서 밀가루를 다는 저울에다 몸무게를 재보았어요. 4kg이나 늘었어요. 록 윌로우 농장을 휴양지로 추천하겠습니다. 9월 25일 키다리 아저씨께 이제 2학년생이 되었어요. 지난 금요일부터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록 윌로우 농장을 떠나는 게 아쉬웠지만 학교에 돌아오니 기쁩니다. 친숙한 곳으로 돌아오는 건 기분 좋은 일이에요. 저는 이제 대학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무슨 일이든 제가 알아서 해요. 사람들 몰래 세상에 들어온 게 아니고 본래부터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이제는 세상이 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저씨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지 못할 거예요. 고아원의 평의원님이 될 정도로 귀하신 분이 보잘것없는 고아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는 없겠지요. 아저씨,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누구와 방을 같이 쓰게 되었는지 아세요? 바로 셀리 맥브라이드와 줄리아 러틀리지 펜들턴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커다란 공부방 하나에 작은 침실이 셋 달린 방에서 함께 지낼 거예요. 보세요. 셀리와 저는 지난 봄에 함께 방을 쓰기로 약속했는데 줄리아도 계속 셀리와 함께 지내기로 마음먹었대요. 둘은 조금도 닮은 구석이 없는데도 왜 그러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펜들턴가의 사람들은 천성이 보수적이라 변화에는 적대적인가 봐요. 어쨌든 모두 같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존 그리어 고아원의 고아였던 제가 제루샤 에벗이 펜들턴가의 사람과 같은 방을 쓰다니. 미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예요. 셀리는 과 대표 후보로 나섰는데 별일이 없는 한 당선될 거예요. 음모와 계략이 판치는 선거전 속에서 우리는 정치꾼이 다 되었어요. 언젠가 우리 여성들이 선거권을 갖게 되면 남성들은 남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거예요. 선거는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거예요. 누가 당선이 되든 우리는 그날 밤 횃불을 들고 축하 행진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 프랑스어보다는 경제학을 택하고 싶었지만 프랑스어를 선택하지 않으면 교수님이 절 통과시켜 주시지 않을 것 같아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교수님이 절 통과시켜 주시지 않을 것 죄송해요. 사실 지난 6월의 기말고사도 간신히 통과했거든요. 솔직히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때의 공부가 충분한 뒷받침이 되질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과에 영어만큼이나 프랑스어를 잘하는 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애는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프랑스에 가서 3년 동안 수녀원 학교를 다녔다고 해요. 그 애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얼마나 뛰어날지는 아저씨도 짐작이 가실 거예요. 그 애한테 불규칙 동사 정도는 시시한 장난감에 지나지 않지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고아원에 버리지 말고 프랑스 수녀원 같은 곳에다 버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둘 다 싫어요. 만약 그랬더라면 아저씨를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프랑스어를 잘하는 것보다 아저씨를 알게 된 것이 더 좋아요.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이제 해리언 마틴을 만나러 가봐야겠어요. 함께 화학 문제를 검토하고 나서 과 대표에 대한 얘기를 넌지시 비춰볼 생각이에요. 정치판에서 주디 에벗 올림. 10월 17일 키다리 아저씨께 체육관에 있는 수영장에 레몬젤리가 가득 차 있다면 수영하는 사람이 레몬젤리 위에 떠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라앉을까요? 디저트로 레몬젤리를 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셀리는 레몬젤리 속에서 수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세계 최고의 수영선수라도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레몬젤리 속에 빠져 죽는다면 얼마나 우스울까요? 그건 말고도 우리의 관심을 끈 문제가 2개 더 있었어요. 첫째, 팔각형의 집에서 방은 어떤 모양일까요? 몇 명은 사각형이라고 주장했지만 제 생각은 파이 조각 같은 모양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저씨? 둘째, 거울로 만들어진 큰 구멍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면 거울 속에 얼굴이 비치지 않고 등이 비치기 시작하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이 문제는 깊이 생각할수록 더 복잡해져요. 저희는 틈만 나면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과 씨름하길 좋아한답니다. 참, 선거에 대해 말씀드렸던가요? 선거는 3주 전에 치러졌지만 하도 바쁘게 지내서 3주 전 일이 아주 오래전의 일처럼 느껴져요. 셀리가 당선됐고 우리는 맥브라이드 만세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하모니카 3개와 머리빗 11개를 든 14인조 악단의 연주에 맞춰 횃불 행진을 했어요. 258호에 있는 우리는 아주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줄리아와 저도 덕분에 후광을 입게 되었지요. 과 대표와 한 방에서 지내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일이군요. 안녕히 주무세요, 아저씨. 감사와 존경을 보내며 아저씨의 주디 올림. 11월 12일 키다리 아저씨께. 어제 농구 시합에서 1학년에게 이겼어요. 물론 기뻤지요. 하지만 3학년을 이길 수만 있었더라면 온몸에 멍이 들고 일주일 동안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다 해도 좋았을 거예요. 셀리가 매사추세츠주의 우스터에 있는 자기 집에서 크리스마스 연휴를 함께 보내자고 저를 초대했어요. 셀리는 정말 좋은 아이죠? 정말로 가고 싶어요. 저는 여태까지 남의 집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거든요. 록 윌로우 농장만 빼고요. 샘플씨 부부는 어른이고 나이가 많은 분들이어서 보통 가정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셀리네 집에는 아이들이 2-3명 있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도 계시고 앙고라 고양이도 있대요. 정말 완벽한 가정이지요? 가방을 꾸려서 떠난다는 건 남아있는 것보다 훨씬 즐거운 일이에요. 저는 지금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답니다. 7교시예요. 연극 연습을 하러 달려가야겠어요. 이번 추수감사절 연극에 출연하게 되었거든요. 벨벳 윗옷을 입고 금발의 곱슬머리를 한 탑 속의 왕자 역이에요. 재미있겠지요? 아저씨의 주디 올림. 하루하루가 버라이어티하네요. 그쵸? 그동안 고아원에 있으면서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정말 원 없이 여기서 하는 것 같아요. 매사추세츠 주 우스터의 스톤 게이트에서 12월 31일 키다리 아저씨께 진작 아저씨께 편지를 드려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주신 수표에 대해 감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맥브라이드 댁에서의 생활이 어찌나 바쁜지 단 2분도 책상 앞에 앉아있을 틈이 없었어요. 옷을 한 벌 샀어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저 사고 싶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저씨한테 받은 것이 전부예요. 저희 가족은 사랑한다는 말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곳에 와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셀리네 집은 큰 길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데 흰색 테두리를 친 크고 오래된 벽돌집이에요. 제가 존 그리어 고아원에 있을 때 호기심을 갖고 바라보며 그 안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하던 바로 그런 집이에요. 이렇게 직접 제 눈으로 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 집에 온 것 같이 모든 것이 아주 편안해요. 저는 이방 저방 돌아다니며 집 구경을 하느라 넋이 빠졌어요. 숨바꼭질하기 좋은 어두컴컴한 구석이며 팝콘을 마음대로 튀겨 먹을 수 있는 벽난로며 비오는 날에 뛰어놀기 좋은 다락방이며 끝이 평평해서 미끄럼을 타기 좋은 난간이며 햇볕이 잘 드는 크고 넓은 주방과 마음씨 좋고 쾌활한 뚱뚱보 요리사까지 이 집은 아이들이 자라기에는 더없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요리사는 이 집에서 13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언제라도 아이들에게 빵을 구워줄 수 있도록 밀가루 반죽 한 덩이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이런 집을 구경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어린아이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가족들은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은 처음 보았어요. 셀리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가 계시고 아주 귀여운 3살 난 곱슬머리 여동생과 언제나 발신 것을 잊어버리는 남동생,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 3학년생인 키 크고 잘생긴 짐이라는 오빠가 있어요. 식사 시간은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워요. 모두가 웃기도 하고 농담을 하기도 하지요. 여기서는 식사 전에 감사기도를 하지 않아도 돼요. 한 입 먹을 때마다 누군가에게 감사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하느님께는 죄송한 일이지만 저처럼 의무적으로 감사기도를 해야 했다면 아저씨도 아마 똑같이 되셨을 거예요. 재미있는 일도 참 많았답니다.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맥브라이드 씨는 공장을 하나 갖고 계시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종업원들의 자녀들을 위해 트리를 준비하셨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상록수와 호랑가시 나무로 장식된 기다란 포장실에 세워졌어요. 지미 맥브라이드는 산타클로스로 분장했고 셀리와 저는 지미를 도와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었어요. 그런데 아저씨,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제가 마치 존 그리어 고아원의 평의원님처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저는 입이 끈적거리는 귀여운 꼬마에게 입을 맞추었어요. 하지만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는 않았어요. 크리스마스 이틀 뒤에는 저를 위해 무도회를 열어주셨어요. 난생 처음으로 참석해본 진짜 무도회였어요. 여자들끼리 춤을 추는 대학에서의 무도회는 빼고요. 저는 흰색 야외복을 입고 하얀 장갑을 끼고 공단으로 만든 하얀 신발을 신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맨 앞에서 지미 맥브라이드와 코티용 춤을 추는 제 모습을 리펫 원장님께 보여드릴 수 없었던 거예요. 다음에 존 그리어 고아원에 가시면 이 사실을 원장님께 꼭 말씀드려주세요. 언제나 아저씨의 주디 에벗 올림. 추신. 아저씨, 만약 제가 훌륭한 작가가 되지 못하고 그저 평범한 여자로 그친다면 무척 화가 나시겠지요? 아, 우리 주디 너무 귀엽네요. 그 평의원님께서 아저씨께서 본인의 글솜씨를 보고 대학에 보내주시고 또 작가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걸 아는데 막상 이렇게 나와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죠. 책도 재밌고 또 학교 공부도 해야겠고 친구들 집에도 놀러 가야겠고 연극도 해야겠고 파티도 너무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작가가 못 되면 어떡하지? 내가 글도 열심히 쓰고 작가가 될 준비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못 되면 어떡하지? 재밌는 게 너무 많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아저씨께 은혜는 갚아야겠고 아저씨가 바라시는 대로 내가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하는 너무 귀여운 주디의 모습입니다. 토요일 6시 30분. 아저씨, 오늘은 시내까지 걸어가려고 나섰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겨울에는 비가 아니라 눈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후에 줄리아의 삼촌이 또 방문하셨어요. 그분은 커다란 초콜릿 상자를 가지고 오셨어요. 줄리아와 한 방을 쓰는 것이 좋은 점도 있네요. 펜들턴 씨는 우리들이 천진난만하게 제자되는 것이 재미있으셨나 봐요. 공부방에서 차를 마시려고 기차를 한 대 보내기까지 했어요. 그분의 출입 허가를 받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힘든데 삼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빠나 사촌 오빠라면 거의 불가능하지요. 줄리아는 공증인 앞에서 그분이 자기 삼촌이라고 진술하고 군서기의 증명서까지 제출해야만 했어요. 만약 학생감이 저비스 삼촌이 얼마나 젊고 잘생겼는지를 알았더라면 그렇게까지 하고도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실 수 없었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스위스 치즈를 넣은 샌드위치를 먹고 차를 마셨어요. 펜들턴 씨는 샌드위치 만드는 걸 도와주시고 4조각이나 드셨답니다. 저는 그분께 지난 여름에 록 윌로우 농장에서 지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샘플 씨 부부와 말과 암소와 닭에 대해 재미있는 얘기를 나누었어요. 펜들턴 씨가 기억하고 있는 말들은 그루버만 빼고는 모두 죽었어요.
그루버는 그분이 농장에 계셨을 때에는 망아지였다는데 불쌍하게도 지금은 너무 늙어서 절룩거리며 겨우 풀만 뜯고 있어요. 펜들턴 씨는 지금도 샘플 부인이 파란 접시가 덮여있는 노란 항아리 속에 도넛을 넣고 찬장 맨 아래 선반에 놓아두느냐고 물었는데 정말 그대로예요. 그리고 목장의 돌무더기 밑에 마멋이 있는지 궁금해하셨는데 정말 지금도 있어요. 아마사이가 지난 여름에 거기서 아주 크고 살찐 회색 마멋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놈은 저비도련님이 어릴 때 잡았던 마멋의 25대 손쯤일지도 몰라요. 제가 그분을 저비도련님이라고 불렀는데도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줄리아는 삼촌이 보통 때에는 아주 말이 없는 편인데 그렇게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은 처음 본다고 했어요. 줄리아는 남의 비위를 맞추는 재주가 전혀 없어요. 특히 남자를 대할 때는 그런 재주가 더욱 필요하지요. 비위를 맞춰주면 좋아하고 비위를 거슬리면 욕을 퍼붓는 게 남자들이니까요. 그다지 고상한 표현은 아니군요. 비유를 해본 것 뿐이에요. 저는 요즘 마리 바슈키르체프의 일기를 읽고 있어요.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어젯밤 나는 절망에 빠져 신음하다. 결국은 식당의 벽시계를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말았다. 이 글을 읽고는 제가 천재가 아닌 게 오히려 다행스러웠어요. 천재가 곁에 있으면 아주 피곤할 테고 가구도 다 때려 부술 테니까요. 아이고, 웬 비가 이렇게 계속 내리는지 오늘 밤에는 교회까지 헤엄을 쳐서 가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언제나 아저씨의 주디 올림. 3월 5일 키다리 아저씨께 3월에 바람이 불고 있고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소나무 숲에서는 까마귀들이 어찌나 시끄럽게 울어대는지요. 저를 유혹하는군요. 책을 덮고 언덕 위로 올라가 바람과 경주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지난 토요일에는 질퍽질퍽한 시골길을 8km 이상이나 뛰어다니는 여우 사냥 놀이 대회가 있었어요. 3명이 여우가 되었는데 여우들은 색종이 조각을 한 뭉치 가지고 27명의 사냥꾼들보다 30분 먼저 출발했어요. 저는 27명 중에 하나였어요. 도중에 8명이 탈락했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모두 19명이었어요. 여우들의 흔적은 언덕을 넘고 옥수수밭을 지나 늪에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늪에 빠지지 않으려고 둔덕을 찾아 뛰어다녀야 했어요. 물론 우리 중 반은 진흙탕 속에 발목이 빠졌지요. 우리는 계속 흔적을 놓쳐서 늪에서 25분이나 시간을 낭비했어요. 겨우 여우들의 흔적을 찾아 늪에서 빠져나와 숲을 지나 언덕을 넘어서 헛간이 있는 곳까지 따라갔는데 헛간 창문으로 들어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헛간 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창문은 너무 높이 있는 데다가 아주 작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헛간 주위를 살피고 다녔어요. 그러다 낮은 헛간 지붕에서 담 위로 넘어간 흔적을 찾아냈어요. 여우들은 우리를 그곳에 오래 붙잡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오히려 우리한테 당하고 말았지요. 거기서부터 여우들은 3km 이상이나 되는 경사가 완만한 초원을 곧장 가로질러 갔어요. 하지만 색종이가 점차 드문드문 떨어져 있어서 쫓아가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규칙에는 색종이 간격이 2m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긴 2m는 생전 처음 보았어요. 2시간을 계속 달려간 끝에 드디어 우리는 여우님들이 크리스탈 스프링, 괄호하고 학생들이 썰매나 건초 마차를 타고 닭고기와 와플을 먹으러 가는 농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여우님들이 크리스탈 스프링의 주방 안으로 들어간 흔적을 찾아냈어요. 3마리 여우는 한가하게 꿀을 탄 우유와 비스킷을 먹고 있었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쫓아왔을 줄은 생각도 못했겠죠. 그때까지도 우리가 헛간 창문에 매달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우들과 사냥꾼들은 서로 자기 편이 이겼다고 우겼어요. 저는 우리 사냥꾼들이 이겼다고 생각해요. 아저씨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여우들이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잡았으니까요. 어쨌든 우리 19명 모두는 메뚜기 떼같이 아무 곳에나 주저앉아 꿀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다 먹을 만큼 꿀이 충분하지 않아서 크리스타 스프링 아주머니가 딸기잼 한 병과 지난주에 만든 단풍 시럽 한 통, 거기다 갈색빵 3덩어리를 갖다 주셨어요. 우리는 6시 반이 되어서야 학교로 돌아왔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30분이나 늦었어요. 우리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곧바로 식당으로 갔어요. 그렇게 먹었는데도 배가 얼마나 고프단지. 우리는 그날 저녁 예배에 모두 빠졌어요. 구두가 엉망이 된 것이 충분한 이유가 되었지요. 제가 시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요? 전 과목 모두 아주 쉽게 통과했어요. 이제 그 비결을 알게 됐어요. 더 이상 낙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하지만 1학년 때의 그 고약한 라틴어와 기하학 때문에 우등으로 졸업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상관없어요. 행복한데 무엇을 더 바라오리까? 이 말은 제가 읽고 있는 고전에서 따온 거예요. 고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햄릿을 읽어보셨나요?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지금 당장 읽어보세요. 아주 뛰어난 작품이에요. 지금까지 셰익스피어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가 이렇게 훌륭한 작가인 줄은 미처 몰랐어요. 저는 항상 셰익스피어가 명성만 대단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글 읽기를 처음 배울 때부터 해오던 재미있는 놀이가 하나 있어요. 매일 밤 제가 읽고 있는 책 속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오늘 밤은 오피리아예요. 현명한 오피리아지요. 저는 언제나 햄릿을 즐겁게 해주고 귀여워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감기에 걸리면 목에 찜질을 해주기도 하지요. 저는 햄릿의 우울증을 완전히 고쳐주었어요. 왕과 왕비는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바다에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지요. 그래서 햄릿과 저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덴마크를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는 왕국을 훌륭하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햄릿은 정치를 맡아 하고 저는 자선 사업에 힘쓰고 있지요. 최근에 저는 인류 고아원을 몇 개 세웠어요. 아저씨나 다른 평의원님 중 누구라도 방문하고 싶으시다면 기꺼이 안내해드리겠어요. 아저씨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인자한 덴마크의 여왕, 오피리아 올림. 이거 좋은 생각인데요. 내가 읽고 있는 책의 주인공인 것처럼 상상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 좋은 아이디어네요. 책에 더 깊이 빠져들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 티타임은요. 언제나 제가 즐겨 마시는 핸드드립 커피 한 잔과 그리고 이거는 제 동생이 노브랜드에서 사다 준 노브랜드 빵이에요. 이름은 제가 모르겠고 마들렌처럼 생겼는데 휘낭시에구나. 휘낭시에처럼 생겼는데 휘낭시에는 아니고 굉장히 그 목이 막히는 그 퍽퍽한 파운드 케이크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낱개로 소포장이 되어 있어서 좀 편안하고 먹기가, 그리고 목이 콱콱 막히는 그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제 동생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버터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근데 이 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뜯어놓고, 제가 사실 뜯어서 바로바로 먹지 뜯어서 이렇게 두는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뜯어서 둬 보니까 향이요, 버터가 굉장히 많이 함유됐나 봐요. 그래서 뜯어서 그냥 여기 그릇에 놓기만 했는데도 제 코에 계속해서 그 빵에서 느껴지는 버터 향이 굉장히 자극이 됩니다. 저는 퍽퍽한 빵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이 빵은 약간의 그 단맛도 가미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빵 한 입, 그리고 커피 한 잔, 한 모금 딱 마시면 입안에서 그 빵 사이사이로 커피가 싹 스며들면서 그 퍽퍽함이 사라지고 촉촉한 그 빵이 되어서 목 넘김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너무 자세했다,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퍽퍽한데 퍽퍽함이 없어지는 방법,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 된다, 그 얘기고, 제가 그래서 요즘에 동생이 준 이후부터 즐겨서 커피랑 같이 먹고 있는 디저트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잼이고, 이 회사 이름이 뭐더라?
그 크렘드 마롱, 그 프랑스어로는 어떻게 읽는지가 모르겠네요. 근데 마론이 그 프랑스어로 밤이잖아요. 그래서 밤 크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크렘드 마롱이고요. 그 회사에서 나온 밤잼이에요. 그 1885년에 만들어진 프랑스 정말 저쪽 시골 마을에서 가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밤잼 농가 회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사실 그 추석 선물로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샀는데 또 하나 뜯어봐야죠. 샀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를 뜯어 먹어봤는데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우선 패키지가 너무너무 귀여워요. 또 패키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요 밤 사람 너무 귀엽죠. 밤잼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밤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그 밤잼인데 캔형으로 된 게 또 팔아요. 그래서 그 캔형의 밤잼 통을 들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맛은 어떠냐면요. 양갱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양갱을 먹은 지는 너무 오래됐지만 양갱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약간 양갱 맛이고 질감은 그냥 치약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쭉 짜먹는 치약 느낌. 그런데 그 앙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전 앙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팥앙금, 고구마 앙금, 하얀색 앙금 다 좋아해요. 근데 그런 그 빵 안에 들어가는 밤 앙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하나를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 공구할 때 샀고요. 셀러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선물용으로 샀는데 하나 먹어보고 너무너무 맛있어서 또 저는 디저트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사놓고 또 샀죠. 그 공구 텀이 또 있으니까 제가 원할 때 저는 먹어야 돼가지고 많이 샀어요. 지금 요게 요 사이즈가 3개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미 제가 2통을 먹은 상태고, 그러니까 요거 튜브로 2개를 먹은 상태고 요렇게 2개가 남아있고, 그 공구 텀을 제가 놓치고 사지 못해서 속상해 할까봐 또 샀죠. 이거는 더 큰 그 전보 튜브 사이즈예요. 그래서 요거보다 더 큰 사이즈. 그래서 이렇게 쟁여놓고 지금 저는 어떻게 먹냐면요. 패키지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저는 이걸 어떻게 먹느냐. 원래는 요거트에 무슨 뭐 블루베리 잼이나 아니면 딸기잼 넣듯이 그렇게 먹어도 되고, 그리고 뭐 잼이니까 그 토스트한 그 버터 바른 빵에다가 이 잼을 발라서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맛있었느냐, 뭐 이렇게도 해 먹었고 저렇게 뭐 베이글에도 발라 먹어보고 했는데 제 입맛에 제일 맛있었던 건 뚜껑을 엽니다. 입에다 입구를 넣습니다. 그리고 짜 먹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먹는 모습이 좀 숭하긴 한데 진짜로 저는 그 어떤 빵에 먹었던 것보다, 어떤 크림치즈와 어떻게 먹었던 것보다 입에다 그냥 넣고 짜먹는 게 저는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냥 짜서 넣고 꿀꺽해요. 그러면 그냥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당 떨어진다 싶을 때 그리고 그냥 달달한 거 먹고 싶은데 제가 또 과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배부르게 뭐 뭘 먹을 건 아니야. 근데 단 게 좀 땡겨. 그럴 때는 요거를 제가 먹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잼이다 보니까. 그래서 단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앙금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단맛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단맛의 앙금, 밤맛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제가 추천드릴게요. 인스타로 흔하게 살 수 있는 템이고요. 그리고 워낙에 유명해서 제가 이렇게 들고는 나왔지만 이미 알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요즘에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 템이에요. 프랑스 밤잼. 근데 이거 사실 한국에서는 막 굉장히 핫하고 인기도 많고 뭐 셀러분들 많이 계시고 하지만 그 프랑스 현지에서는 그냥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굉장히 흔한 템이래요. 뭐 그냥 마트 가면 살 수 있고 뭐 그냥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보면 이거 되게 흔하고 그냥 아무 데서나 사는 그냥 그런 잼인데 뭐 이렇게들 좋아해? 뭐 이렇게 인스타 감성으로들 사진을 찍어 올려? 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5학년 때, 저희 딸이 4학년인가 5학년 때인가 프랑스 파리에 가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그때 예약을 1년 전에 미리 해놨습니다. 가족끼리 쫙 가려고. 프랑스, 영국 그렇게 해가지고 예약을 굉장히 오래전에 해놨었는데
꽝 하고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그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3, 4개월은 저희가 취소를 하지 않고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요. 취소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근데 이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까 이 코로나라는 게 그때 처음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우왕좌왕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해외를 갈 게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게 벌써 2년 전이죠. 그래서 그때 처음 터지고 나서 3, 4개월 고민을 하다가 이제 티켓을 취소를 하게 됐죠. 그래서 수수료도 많이 물었고 손해를 좀 봤어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뭐 돈 손해가 중요하겠어요. 사실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나갈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내 집에 있는 게 안전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그 프랑스 여행이 무산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파장이 길어질 줄은, 일상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죠. 어쨌든 이번에 이거를 사면서 프랑스를 가기로 했었지. 맞다. 내가 프랑스에 가서 이걸 살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요즘에는 해외여행 굉장히 흔하게 많이들 가잖아요. 저희도 1년에 뭐 2~3번씩은 해외로 나갔었어요. 사실 너무 좋아해서.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탄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네요. 가고 싶네요. 비행기 타고 어디든. 제주도도 가고 싶은데 사실은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정말 여행을 안 갔어요. 못 갔어요. 제주도를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제주도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서 거기서 코로나가 많이 또 터졌잖아요. 또 그래서 거기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 또 많이 힘들어 하셨고. 그래서 어쨌든 제주도도 조금 가지 못하고 이렇게 방콕하면서 네,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에서 방콕하시면서 일하시거나 뭐 공부하시거나 살림하시는 분들께서 제 채널 들으시면서 지금 이 시간을 기쁘게 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피리아가 되어서 편지를 쓴 거기까지 읽어드렸죠? 그 다음 또 읽어드릴게요. 3월 24일, 25일인지도 모름. 키다리 아저씨께. 저는 아무래도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겪었는데 죽어서까지 천국에 간다면 너무 불공평할 것 같아서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루샤 에벗이 교내 잡지 먼슬리에서 매년 주최하는 단편소설 모집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상금도 25달러나 돼요. 2학년생인 제가 뽑히다니. 응모자는 대부분 4학년생이었거든요. 게시판에서 제 이름을 보았을 때 저는 꿈만 같았어요. 제가 작가가 되긴 될 모양이에요. 리펫 원장님이 그렇게 바보 같은 이름만 붙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제 이름은 그저 평범한 여류 작가로만 그칠 이름 같지 않아요? 그리고 봄에 야외에서 공연하기로 되어 있는 연극 뜻대로 하세요의 연기자로 뽑히기도 했어요. 저는 로잘린드의 사촌 실리아 역을 맡았어요. 마지막으로 줄리아와 셀리와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뉴욕으로 가서 봄옷을 몇 벌 사고 하룻밤을 거기서 보낸 뒤 다음 날 저비 도련님과 극장에 가기로 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줄리아는 자기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낼 거고 셀리와 저는 마더 워싱턴 호텔에 묵을 거예요. 아저씨, 이렇게 신나는 일이 또 있을까요? 저는 여태까지 호텔이란 곳에는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극장에도 가본 일이 없어요. 언젠가 성당에서 축제일에 고아들을 초대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긴 하지만 그때 본 것은 진짜 연극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무슨 연극을 볼 거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햄릿이에요. 정말로 기다려져요. 그 작품은 셰익스피어 수업 시간에 4주 동안이나 배워서 이제는 다 외우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들떠서 잠도 오지 않아요.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세상은 참 즐거운 곳이에요. 언제나 아저씨의 주디 올림. 추신. 지금 막 달력을 보니 오늘이 28일이네요. 추신 하나 더. 오늘 한쪽 눈은 갈색이고 다른 한쪽 눈은 파란색인 전차 차장을 보았어요.
탐정 소설에 나오는 악역을 맡으면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